제가 두 번째 연사고요. 여긴 화질이 좋네요. 전 이 단어 좋아해요. 포로라는 단어 좋아합니다. 제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적은 많지는 않고요. 선생님은 좀 더 인격적인 부분 그런 느낌이 강하고 저는 제 본분에 충실합니다. 제 목적은 뭐냐면 애들을 사람 만드는 건 아니고 대학생 만드는 겁니다. 대학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잘해요. 그래서 저는 T라는 단어보다는 프로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전략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이거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대 언론홍보로 졸업을 했고요. 지금 여기 논증과 추론 외 몇 개 학원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사실 입시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은 거기 그 논술 책자 있죠, 그렇죠? 논술의 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거기 이제 객관적 데이터에 안 나오는 것들, 그럼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요거를 효율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논술이긴 한데 논술은 입시라는 큰 판과 맞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논술로 가려면은 다른 부분도 어느 만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누구냐면요, 학생부예요. 기말고사 남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말고사를 갖다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기말고사 애들이 다 공부하거든요.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담임하고 상담해 보세요. 해보시면 우리 애가 학생부로 어디 갈지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들어보고 나서 거기에 지원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애들이 내신이 이 동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5, 6 나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내신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내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 오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해도 오고 안 해도 오거든요. 어차피 오가 쓸데가 없어요.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있어요. 대부분 관성 같은 겁니다. 왜냐면 학교 다니면 내가 내신이 8이 됐건 9가 됐건 내신하라 그러거든요. 학교는 내신을 버리란 말 안 합니다. 내신을 꼭 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학생부를 쓰겠다 그러면은 기말 준비하는 게 맞고요. 학생부를 안 쓰겠다 그러면 기말은 버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속 원서를 갖다 학생부를 쓰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이해관계하고 담임의 이해관계는 일치합니다. 애가 대학 잘 가면은 담임은 좋은 일이에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언제 깨지는 거냐? 학생부 때문에 깨져요.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6장을 써야 된단 말이죠. 6장인데 6장을 만약에 애가 적정선이나 상향으로 쓴다는 거죠. 만약에 뭐 논술로 6장 쓴다. 그러면 담임이 되게 싫어요. 왜 그러냐? 논술 6장 썼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늘 가능한 일입니다. 6논술은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떨어지고 수능을 못 보면 애가 학교에서는 뭐로 잡히는 거냐면요. 탈락생으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정시 안 보고 바로 그냥 재수학원으로 직행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담임이나 학교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번 합격률이 몇 프로고 우리 반의 스카이가 몇 프로고 의치안이 몇 프로고 인서울이 몇 프로고 전체 합격생이 몇 프로인지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 개별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이 스코어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써야 될 학교 6장은 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쓰고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학교 쓰라 그래요. 이상한 학교 쓰라 그래요. 진짜 뭔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전 제주도 쓰라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주대도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무슨 학교였어요. 근데 어차피 갈 때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쓰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는 얘가 이상한 데를 학생부를 꼭 쓰라고 권해줄 겁니다. 그 이유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재수를 하더라도 어딘가는 합격하고 재수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다니지 않을 학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해 보시고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들어보시고서 칼만하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거고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수능하는 겁니다. 수능에서 한 문제 더 맞는 게 훨씬 큰 이득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말이 남았으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하던 거 애들이 하니까 담임이 하라고 하니까 내신하는 게 아닌 거고 나에게 필요한 거 보는 겁니다. 내신은 학생부 전형을 쓰면 내신은 필요한 거고 내가 학생부를 안 쓴다. 정시하고 논술로 쓴다 그러면 내신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수능이에요. 수능은 일단 2합, 3합은 필요해요. 제가 이제 여기 저는 요것만 보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뒤에 있죠. 그쵸? 보면은 여기 22, 23, 24제가 저는 매년 이게 누적이 아니고 매년인데 매년 해가지고 학교별로 한 명씩 그냥 대표 합격생을 선발하는데 여기 붙은 애들 대부분이 뭐냐면요. 2합이 제일 많아서 3합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 3합 잘 못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2합 맞춰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수능은 초점 맞추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영어 지문 보는 데랑 수리 논술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뭐 자료집에 있는데 난이도는 뭐냐면요. 영어 지문이 나오는 거 영어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영어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는 독해하는데 3등급 정도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3등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영어 지문 나오는 데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고민해 봐야 돼요. 얘는 뭐냐면 수리는 3등급이 필요해요. 3등급이 필요한 건 3등급이 가장 높은 학교 선입니다. 그래서 3이면은 중앙대, 경희대 뭐 이런 이대들을 충분히 풀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논술 어디가 제일 높죠? 연대잖아요. 연대 수리가 애들이 이제 몰라요. 어려운지 아는 건데 이게 작년 연대 수리였거든요.
자, 얘를 갖다가 이게 얼마나 쉬운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건데 다행히 학생이 한 명 있네. 10초 줄게. 이거 어떤 문제냐면 구경해봐. 눈 동그래졌어. 네. 함수가 3개였어요. 하나는 F는 2차 함수고 G는 2차고 H가 3차예요. 그래서 2차랑 2차랑 더하면 2차가 나오죠. 2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거고 얘는 2차, 2차, 3차 더해서 3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가 수리였어요. 어때? 이거 풀려면 몇 등급 필요할 것 같아? 4, 3? 오, 높게 보는구나 그래도. 보통 애들이 말했던 거는 4에서 5 초반 정도까지 봤어요. 이거 뭐 숫자가 많아 보이긴 하지만은 엄청 빡세 보이진 않거든요. 함수 2차 함수 최대값, 3차 함수 최대값 그냥 그림 그리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대가 제 요구하는 문제가 보통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봤던 게 5등급 초반까지 푼다. 재작년이 4등급까지 푼다. 그 정도 선이었어요. 그래서 수리가 되게 쉽게 나옵니다. 수리는 이런 바보 같은 문제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수학의 천재를 뽑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수학 잘하는 애를 뽑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학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애를 갖다가 잘라내는 게 목적인 거였어요. 수학을 포기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그러니까 영어 수학 마찬가지 약간 최저 기능인데 최소 3. 그래도 한 3이면은 충분히 풀고 연대 같은 경우는 5등급 초반까지.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가 어렵냐? 한글이 제일 어려워요. 인문 논술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인문만 잘하면 푸는 게 가능해요. 모의는 조금 설명드릴게요. 유모를 봤을 텐데 연고대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고대가 좋아요. 고대가 붙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최저가 너무 높아가지고 최저 못 맞출 겁니다. 연대는 70대 1. 고대는 최저 맞추면 한 10대 1 안쪽으로 봅니다. 2합, 4합8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하다면은 연대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하면 고대가 좋습니다. 3합은 얘네는 최저를 맞춰도 30대 1이 넘어가는 애들이고요. 얘네는 15대 1 왔다 갔다 거리는 애들이고 얘네는 되게 낮은 애예요. 얘는 최저 실질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실질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는지 아세요? 쪽팔리면 안 해요. 너무 낮아요. 수능 전인데 수능 전에 홍대 쓴 애들 중에서 3합8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홍대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입니다. 2합 5도 있어요. 이쪽은 30대를 넘어간 애들. 여기는 15대 미만이에요. 잠깐 그림 그려볼게요. 이게 학교가 애들이 상위권 애들이 어디까지 가나 보면 알아요. 연, 고. 그러니까 연대 쓰죠. 고대는 쓰고 싶은데 못 써요. 왜? 최저가 안 되거든요. 성대 쓰고 서강대 써요. 한양대를 잘 안 써요. 경쟁률이 200대 1이거든요. 버려요. 그 다음에 중대 씁니다. 이대는 잘 못 써요. 여학생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남학생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대는 남학생이 못 쓰고 여학생 중에서도 남자가 없어서 안 쓰는 애들이 많아요. 이해합니다. 저도 남대면 저 안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대는 많이 빠져요. 그 다음에 경희대 다 씁니다. 그 다음에 외대 잘 안 써요. 외대는 특화대학이잖아요. 외대는 경제 이런 데가 약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그 다음 누구 쓰냐? 건대 쓰는 거예요. 몇 개 남는지 아세요? 하나, 둘, 셋, 넷, 5, 6개. 여기가 논술 쓰는 애들의 A 클래스예요. 얘가. 무슨 말이냐면 연대를 쓰는 최상위 애들은 연대부터 주로 건대에서 끊어져요. 연대 쓰는 애들은 동대를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사실 정시에서는 건대나 동대나 서영대 비슷하거든요. 근데 건동홍이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실제 논술에서는 다른 게 최상위 애들은 딱 여기서 끊어져요. 건대까지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경쟁률도 높고 애들이 경쟁자가 강한 애들이 오는 겁니다. 반면에 동대는 훨씬 낮아져요. 경쟁률이 반 정도 나오고 애들이 경쟁자가 확실히 약해요. 저라면 건대랑 동대랑 애들은 건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건 지금 생각이고 졸업하고 나면 똑같거든요. 건대, 동대, 홍대, 숙대 똑같아요. 그렇다면 전 당연히 동대 쓰는 겁니다. 2합 7도 있고 1합 3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추기 어려워 보이지만 경쟁률은 얘가 절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20대 1 정도 나오고 여기는 10대 1 내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비슷해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 쓰는 것보다는 여기가 좋은 방향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최저가 없는 데가 있어요. 최저 없으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최저 탈이 없으니까. 하지만 최저 없으면은 최저 탈은 없지만 시 경쟁률이 너무 높아져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큽니다. 우리 목적은 시험장에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고 대학 가는 거잖아요. 붙긴 되기 힘든 게 최저 없는 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최저를 그러니까 2합 정도 맞춰가지고 최대한 나의 최저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는 게 좋은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고요. 나중에 9월 9일부터 논술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초에 원서 설명회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때도 자료 드리면서 요거는 큰 얘기 드리고 디테일하게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그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는 연차 쓰고 쉬셔도 오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는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논술은 애들이 첫날 수업하면은 집에 가서 얘기해요. 엄마 논술 생각보다 어려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머님께서 전화하십니다. 논술이 어렵다고 해요. 라고 하는데 저 이 생각을 해요. 논술이 어렵겠죠. 딴 것도 해봤잖아요. 수능 해봤잖아요. 수능 쉽든가요? 어렵잖아요. 내신도 해봤잖아요. 내신 어렵잖아요. 입시는 어려운 겁니다. 이 나라에서 대학 가기 쉬운 방식은 없어요. 쉽게 대학 갈 수 있는 대학은 집에서 아주 멀어질 겁니다. 집에서 가까운 애들 중에서 쉽게 대학 가는 법은 없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건데 논술이 어려운 게 아니고 다 어려워요. 근데 논술이 장점이 뭐냐? 쉬운 면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겁니다. 논술은 윤석열이 싫어해요.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보는 겁니다. 논술이 사교육의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판입니다. 오판. 논술이 어떻게 사교육의 주범이에요? 사교육 주범은 현우진 쌤이에요. 논술은 현우진 쌤 연봉에 10분의 1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전국 다 털어봤자 그죠, 그죠.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잘 몰라가지고 논술은 공교육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공교육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사교육하고 연동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압박이 엄청 심합니다. 요즘은 국어 지문이 어렵고요. 논술 지문이 쉬워요. 논술이 정말 쉬워졌습니다. 하도 두드러 맞아가지고 엄청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논술이 비교적 수능보다 좀 쉬워지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논술에서 누가 빠져나가는지 아시죠? 논술 안 보는 데가 누가 있죠? 서울대가 빠졌어요. 서울대 빠지면서 수업의 레벨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서울대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대가 들어오긴 했는데 고대가 큰 영향은 없어요. 서울대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서울대가 있을 때 강의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서울대가 없을 때랑 완전 차이가 커졌어요. 최상 애들이 빠졌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서울대를 갈 만한 애들이 논술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에 갈 만한 실력이 없지만 본인이 서울대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애들도 논술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논술은 최상위와 차상위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이쯤 있어요. 엄청 잘하는 것처럼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 피라미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입시에서 최상위 클래스가 있어요. 얘네 논술 안 해요. 누구게요?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 1학년, 1학기 첫날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다 뭐하고 있죠 지금? 내신 파고 있어요. 학생부 쓴 애들이 우리나라의 최상위 애들입니다. 얘네 논술 안 해요. 그 다음에 수능의 상위권 애들. 논술 안 해요. 여기서부터. 수능 중위권부터 얘네가 논술하는 거예요. 이 안에 사실 우리 애가 이쯤 있으면은 크게 보면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진 않지만 이 안에서 보면은 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애가 잘하는 건 중요한데 우리 애가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애가 남들보다 잘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는 누구랑 싸운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쟁자가 약한 전형을 찾는 겁니다. 경쟁자 강한 데가 의대, 학생부 전형인 겁니다. 그쪽을 피하고서 논술은 훨씬 경쟁자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이 상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논술은 되게 쉬운 전형이긴 합니다. 마지막 논술은 가끔 이거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애가 논술에 재능인지 물어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학 공부하지만 우리 애가 수학에 재능이 있어서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수학에 천부적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었나요? 어때? 한때 있었니? 없었을걸? 원래 없었을걸? 앞으로 안 생길 거야. 그래가지고 재능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학을 왜 하는 거냐면은 수학에 재능이 있으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시에서 수능을 보려면은 수학이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논술은 왜 하게요? 논술은 논술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에서 원서를 쓰려면은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논술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논술이 필요한지를 보는 게 본질인 겁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 설명에 오신 분들은 논술 원서가 한 장이든 6장이든 필요하니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재능이 있나는 따질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논술은 재능이 필요한 전형은 아닙니다. 입시 설명에 가면은 논술 출제위원장이 나와요. 어머님들이 맨날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면 논술을 잘 쓸까요? 물어보면은 답변이 그거예요. 뭐 독서 열심히 해라. 뭐 글쓰기 재능 이런 소리 아무나 합니다. 다 뭐라 그러게요?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라 그래요. 기출문제는 재능과 무관한 겁니다. 논술은 다 똑같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입시의 기본 전형들은 재능으로 보는 전형들이 아니에요. 노력이 있으면은 누구나 성과를 낼 수 있는 전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논술을 고려한 이유가 뭔지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재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재능 따지지 마시고 노력하는 애들이 붙는 전형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게요. 원서는 나중에 9월에 말씀드리겠지만 6장 다 쓰는 게 원칙이에요. 다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우리 애가 지금 있다고 쳐봐요. 경희대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애가 지금 경희대 레벨인데 정시로 건대 써야 되나 싶겠지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서는 다 써놓고
만약에 우리 애가 수능을 잘 본다. 계획대로 만점 받으면은 논술 시험장에 안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정시로 서울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예상보다 못 봤다. 계획만큼 안 나왔다. 그러면은 겸허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서 논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을 써놓고 버리는 건 가능해요. 안 써놓으면은 안 써놓은 거를 갖다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면은 2장, 3장 쓰고 나중에 후회하는 애가 되게 많은 건데 6장 다 쓰고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얼마 안 합니다. 원서비 6만 원이거든요. 미탐 여기 수강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끼지 마시고 6장 다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육론술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되게 많은 건데 육론술 위험하죠. 뭐 안전한 전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제일 안전한 전형. 우리 반 애들은 내신 평균이 4.5예요. 4.5인데 4.5로 만약에 경희대를 쓴다고 쳐봐요. 경희대 논술을 쓰죠. 위험한 전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제 경쟁률이 30대 1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건 위험한 전형이에요. 경희대 논술은 위험해요. 그러면은 안전한 게 뭐가 있게요? 경희대를 수시해서 뭐로 쓸까요? 학생부로 쓴다고요? 경희대 학생부 전형은 안전한 전형이에요. 안전하게 떨어질 겁니다. 자,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 예측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논술은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 왜 이 위험한 전형을 쓰는지 아세요? 내신이 안 좋거든요. 제일 안전한 건 되게 쉬워요. 서울대 2장, 연대 2장, 고대 2장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 쉬운 거를 두고 굳이 힘든 논술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신이 안 좋기 때문인 겁니다. 내신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육론술이 최선이에요. 안전한 전략은 뭐냐면요. 진짜 보여지도 않는 지방으로 멀리 학생부를 쓰거나 아니면은 그러면 붙을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떨어질 수 있는 학교 상향하는 겁니다. 그건 안전한 전형이지만 합격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은 안전한 전형이고요. 이거 위험한 전형이에요. 이쪽은 붙을 가능성이 낮아요. 논술은 가능성이 낮고 학생부는 가능성이 없어요. 저는 없는 것보다 낮은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학생부가 좋을 수 있고 누구에게 논술이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인간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수장 논술은 위험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대안이 있으면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은 건데 대안이 없는 비판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여수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술을 쓰려면은 지금 시작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들으면은 논술을 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질문이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할 건데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냐는 질문이 되게 많이 있어요. 많죠. 빨리 하면 좋은 건데 제일 좋은 시점은 1월이에요. 1월은 지났습니다. 1월은 지났고요. 내년 1월이면 26학번이 될 거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월이 최선이긴 하지만 지난 거는 고민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릴게요. 이쁘게 올라가죠. 지금 시작해도 평균보다 빨라요. 왜냐면은 논술을 시작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시작하는 시점이 있어요. 신규생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언제인지 아세요? 11월 15일이에요. 11월 15일 날 전체 수험생의 절반 이상이 들어와요. 대부분 애들은 논술을 써요. 원서를 씁니다. 왜냐면은 내신이 안 좋거든요. 원서를 쓰고 하지만 논술을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들은 낙관적입니다. 원서는 쓰지만 수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게 확신이 의심으로 바꾸는 게 11월 14일 오전쯤. 국어시험 끝나면은 논술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오후가 되면은 봐야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일 날 수능 보고 15일 날 열심히 공부하고 16일 날 시험 보러 가요. 99.9%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루 공부하고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애들이 하루 공부하고 그 다음 주 5일 공부하고 시험 봐요. 다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일 많이 오는 게 수능 다음. 그 다음으로 많이 오는 거는 여름방학 때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논술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지금 논술을 공부하고 있는 애들은 전국에서 한 15%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0% 15% 사이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한 속도로 보면 상위 15% 늦진 않아요. 그리고 시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지랑 어떤 좋은 강의를 듣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논술로 붙은 애들이 논술을 언제 시작했나를 대학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가 정리한 겁니다. 제가 아는 한 명도 다 잘 모르는 애들이에요. 우리 반 애들 아니고 연대 경영대 홍보대사 얘네들 논술 언제 시작했냐? 고2 겨울 12월입니다. 네, 고2 겨울, 고2, 고3, 3월, 3월 이렇게 다채로워요. 근데 고2 겨울 방학이 제일 많아요. 역시 12월, 1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름에 시작하는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또 늦게 시작하는 애도 있고 고3 이런 방학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5일 준비하고 붙은 애 있었어요. 중대. 그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가 싫어요. 전요.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시험 보러 가서 붙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놀랐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주 드뭅니다. 확실하게 우리 애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가 공부 안 하고 붙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가능성이 낮은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겨울방학이긴 한데 그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애들이 뭐 여름이라든가 고3 여름도 꽤 있어요. 고3 여름이나 시작해서 붙은 애들 꽤 있으니까는 지금부터라도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학교가 공개한 데이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시작해도 되는 건 논술밖에 없어요. 수능은 지금 되돌리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유지하거나 조금 변동이 있는 거죠. 수능은 3년 학습 중에서 지금 6분의 5가 끝났어요. 한 학기 남은 겁니다. 수능은 많이 변동되지 않을 거고 내신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내신은 2학년 교육방 끝나면 끝난 겁니다. 내신은 변동이 없고 논술은 지금 준비하는 애가 상위 10%밖에 안 돼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부터 극복이 가능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6개월 정도 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7월 이후는 저는 이렇게 움직여 나갈 거예요. 7월 이후는요. 우리 시간이고 수능이에요. 이게 정규반이에요. 기출문제 풀이할 겁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거예요. 학교가 달라져도 문제 유형은 다 똑같아요. 모든 애들은 다 연대랑 성대를 베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양한 학교들을 풀면서 이 5개 유형을 파는 거고 5개가 준비가 되면은 연대부터 성신부터 인하대까지 모든 대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개강하는 실전반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해 좀 걱정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애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첫날 개강하기 전에 보고 와야 될 사전 강의를 보내줄 거예요. 유튜브로 2개를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 시작하는 애들도 2개를 보고 오면 기본을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럼 훨씬 편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수업은 4시간 하는 건데 첫 시간은 항상 제가 기초 강의를 합니다. 저는 강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모든 강의에는 항상 신규생이 있어요. 신규생이 우리 반에 녹아드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4시간 중에 바로 글 쓰는 건 전 싫어해요. 첫 시간은 무조건 기본 강의하고 연습 문제 풀어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유튜브 보고 오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듣고 이때부터 글 쓰는 겁니다. 2교시부터. 그러면은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는 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9월에 원서 쓸 거예요.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회 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월차 내고 오세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 2시간 풀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성적표가 나갈 겁니다. 수업을 들으면은 성적을 누적해서 아이 실력에 맞춰서 대학과 학과를 제가 선정해 줄 겁니다. 그리고 원서 쓰고 나면은 대학별 반이 열릴 거예요. 연대, 홍대, 성신, 고대, 성균, 경희에서 정규반과 병행해도 괜찮고 둘 중 하나 골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수능 후에는 대학별 파이널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거죠. 제 자랑 해야죠. 강사가 많은데 왜 저냐? 저는요. 이거를 매년 공개할 수 있는 이 나라에 몇 안 되는 강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연대 경영이에요. 21, 22. 얘 장학생이었어요. 2, 3에서 연대 경영 매년 보내고 누적이 아니고 매년 저는 다양한 학교들을 보내고 실적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항상 신고를 당해요. 저 누가 신고하는지 아세요? 논술 강사 신고하는 거 누구게요? 수학 강사가? 논술 강사예요. 논술 강사. 학생은 강사 신고하지 않습니다. 논술 강사가 신고해요. 매년 신고 당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자료 제출합니다. 논술 강사가 보기에도 이게 개인 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맨날 신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청에 자료를 내고 있어요. 제 실적이고요. 자, 이게 제가 어떻게 사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논술이 강의를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 강의를 못 보여드리잖아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2분짜리로 보여드릴게요. 21년이에요. 어머님이 찍어주신 건데 연대입니다. 연대 정말 항상 찾아가요. 매년. 이게 연대입니다. 이게. 가서 항상 아이들 응원합니다. 22년에도 갔어요. 시험이 3시고요. 저는 11시 반에 갑니다. 가서 아이들 응원하러 가요. 가보면은 이렇게 일찍 오는 논술 강사는 저밖에 없습니다. 진짜 많이 오시죠. 부모님들 애들 시험 들어가 있는 동안 자연계 기다리는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날은 진짜 가족 화합의 날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헤어진 전 여친 다 옵니다. 정말. 제자리 연대 정문 앞 왼쪽 위입니다. 노란 마스크 쓰면요 100m 밖에서도 보인대요. 진짜 다 옵니다. 1등은 온 녀석 하나하나 응원해주는 거는 되게 보람 있는 일이에요. 웃기는 녀석도 있었고요. 신촌역에서 걸어오다가 지쳤어요. 퉁퉁해가지고 한참 쉬다 갔습니다. 지금 줄이 안 보이는데 진짜 많은 아이들이 줄 서서 정말 다 응원해줍니다. 누가 보면 이거 선거운동 하는 줄 알 거야 아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응원합니다. 매년 붙여왔어요 아이들이. 저희 밑하면서도 연대 갔고요. 이거 올해 사람 보이세요? 어머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생각을 하세요. 저 많은 애들 중에 붙는 게 가능하냐 하시는데 매년 붙여왔습니다. 논술은 어려워요. 논술은 강의도 하고 상담하고 시험장 가서 어깨도 토닥여줘야 되는 겁니다.
전 되게 좋은 시간이에요. 작년까지는 연대만 갔고요. 이제 10년 넘게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대도 갈 거예요. 그래서 매년 아이들 찾아가서 응원하고 있고, 그러면은요, 애들은 예뻐해 주면은 알아요. 예뻐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시간표는 그 밑에 있고요. 나머지는 뭐 시간편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요건 패스. 제 마지막 시트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애들한테 논술 공부하라고 말하는 건 중요해요. 열심히 안 합니다. 왜? 왜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아이들에게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건 뭐냐면요. 푸른 바다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술을 기술적으로 말하는 건 중요해요. 애들이 동기가 없어요. 애들은 가고 싶은 학과가 없습니다. 이과 애들은 의대가 있거든요. 문과 애들은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계획도 없어요. 열심히 안 합니다. 걔네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목적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넣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애들한테 논술 강의도 해요. 근데 많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니네가 올해 12월에는 오사카에 놀러 갈 수 있을 거야. 3월에 계약하면은 소개팅 할 거야. 이쁜 누나들 엄청 많은 거 얘기해 줍니다. 5월에는 대학교 축제가 있을 거야. 7월에는 방학에 놀러 다닐 거야. 9월에는 연고전이 있을 거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연대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연고전의 환희와 열정을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애들에게 푸른 바다는 연대인 경우도 있고 고대인 경우도 있어요. 대학 생활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활기찬지를 보여주면 동기부여가 돼요.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와 열정을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애들이 매년 좋은 성과를 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들이 오늘 오셨으니까는 판단해 보셔가지고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움직이는 거 빨리 움직이자. 그리고 할 거라면은 항상 똑같습니다. 모든 거는 그분이야. 최고와 함께하는 게 최선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자, 전 여기까지고요.